여름이 되면 많이 찾게 되는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다양한 질환에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바람에 그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토마토의 효능을 제대로 보고 싶은 분은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마토를 즐겨 먹으면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좋은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중년 이후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내부에 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12년에 걸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26%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매일 먹는 작은 토마토 하나가 병원비 폭탄을 막아줄 수 있는 셈이죠. 두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질환은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은 눈 속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보호하고 빛에 의한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의 대규모 조사에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포함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43%나 느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토마토 한 개가 백내장을 늦춰주는 천연의 안약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 노화 방지와 항산화 작용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피부의 탄력 저하와 주름 증가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해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독일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12주간 꾸준히 토마토 추출물을 섭취한 참가자들의 피부에서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도가 최대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토마토가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효능은 기억력 개선과 인지 기능 유지입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뇌신경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해 줍니다. 2020년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 주스를 섭취한 노년층에서 인지 기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기억력과 주의력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를 위한 영양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좋은 토마토의 효능을 2배로 올려줄 수 있는 제대로 먹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혀서 먹기입니다. 보통 과일이나 채소를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토마토는 예외입니다. 토마토 속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5에서 8배 이상 올라갑니다. 토마토를 88도에서 30분간 익혔을 때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은
36% 증가했으며 열에 의한 비타민C의 손실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익힌 토마토는 토마토 속 영양소를 쏙쏙 빼먹는 비법인 셈입니다. 특히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 위험이 높은 50, 60대 분들에게 익힌 토마토는 천연 혈관 청소기의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두 번째는 껍질 먹기입니다. 토마토의 껍질이 질기다고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바로 그 껍질 속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계의 항산화 성분, 특히 퀘르세틴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어 염증, 혈압 조절,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처럼 노화로 인한 염증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껍질째 먹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대학 연구팀은 껍질째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껍질을 드시기에 불편하시다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든 뒤 드시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울토마토처럼 작은 토마토를 드시는 것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작은 크기 안에 영양을 꽉 채운 농축 덩어리입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1.5배 이상 높고 당도와 맛도 뛰어납니다. 이런 차이는 일반 토마토는 빨갛게 익기 전에 수확하고 방울토마토는 완전히 빨갛게 익은 후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식전에 3알 정도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 매우 도움이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휴대도 간편하고 보관도 쉬워서 외출 시에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를 드시면 노년기 건강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참, 방울토마토는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름과 함께 먹기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비로소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볶거나 기름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7배에서 9배 정도 높아집니다. 특히 당근과 함께 먹을 경우 두 채소의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 이탈리아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으며 혈관이 더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게 변해서 피가 잘 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토마토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쉽게 실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버터나 동물성 기름은 피하고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다음과 같은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게 됩니다. 3. 저희가 얼마 전부터 채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이 되시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이 되어 주실 분은 가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토마토는 강한 산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산성과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이 위장에서 서로 섞이면 속을 자극해서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어르신들의 경우 이 조합은 속쓰림이나 트림,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산성식품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위장점막 손상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에 우유를 드셨다면 토마토는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은 설탕입니다. 예전에는 토마토가 시다고 설탕을 듬뿍 뿌려 먹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 습관이야말로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완전히 반감시키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설탕이 토마토 자체의 영양소를 파괴하지는 않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당 대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설탕을 첨가한 과일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18%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토마토에 소금을 하는 것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한 방법입니다. 소금은 토마토의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줄 뿐 아니라 토마토의 단맛과 감칠맛을 쫙 끌어올려 줍니다. 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소금을 소량만 사용하거나 허브솔트처럼 나트륨 함량이 낮은 대체 조미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전분이 풍부한 식품인데 이 전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소화효소가 필요합니다. 반면 토마토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에서 서로 충돌하여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고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 조합이 위에 부담을 주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1년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산성과 전분성 식품의 조합이 위점막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수프에 감자를 넣거나 토마토 조림에 감자를 함께 넣어 조리하는 방식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 대신에 단호박이나 브로콜리 같은 식이 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넣으면 훨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토마토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실 때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상태의 토마토가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미지근하게 데운 토마토 수프나 익힌 토마토가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고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느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바로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증상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즐겨 먹는 특별한 과일 하나가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참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참외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주는지,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외를 보약처럼 만들어주는 찰떡궁합 식품 3가지를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외의 첫 번째 효능은 혈압 조절입니다. 요즘 주변에 고혈압의 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약만으로 혈압이 쉽게 조절이 되던가요? 참외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인데 이걸 잡아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하루 3,500mg 이상의 칼륨을 섭취한 사람들은 고혈압 발생률이 27%나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외 100g에는 약 25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보통 성인 기준 한 통이면 1000mg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름철 간식으로 충분한 혈액관리 식품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자연 혈압약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신장 건강과 이뇨작용, 즉 몸속 노폐물 배출입니다. 참외에는 수분이 무려 92%나 됩니다. 우리가 몸이 붓거나 소변을 자주 못 본다거나 콩팥이 안 좋아져서 몸속 노폐물이 쌓일 때는 수분 섭취와 이뇨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을 뿐 아니라 이뇨작용을 도와 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과 염분도 함께 배출시켜 줍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 땀은 많이 흘리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참외를 먹으면 수분 보충과 노폐물 배출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자연 수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약한 노인에게 이뇨작용이 잘 되는 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기 하나에도 오래 앓게 되고 크고 작은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럴 때는 참외를 한번 드셔보세요. 참외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줍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백혈구 기능을 도와 균과 싸우는 힘을 키워주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위암과 폐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몸이 자주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참외를 통해 면역력을 높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보다는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네 번째는 시력 보호와 눈 건강입니다. 50대 이후 눈이 침침하고 초점이 잘 맞지 않아 밤에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참외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의 망막세포를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미국 국립안과 연구소에서는 비타민 A는 노인성 시력 저하, 특히 황반변성과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평소 식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돋보기 쓰는 시기가 빨라졌다면 참외 드시는 양도 그만큼 늘려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 예방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만 노화가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늙는 것이 진짜 노화입니다. 참외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그리고 실리카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리카는 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피부 탄력뿐 아니라 관절,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세포 노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체내 활성 산소를 줄여주어 세포가 빨리 늙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참외는 우리 몸을 천천히 늙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니 참외가 왜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지는 이제 다들 아셨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참외도 다음의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외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참외 한 조각과 땅콩, 아몬드, 호두 등을 함께 드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참외는 수분 함량이 많고 소화가 빠른 음식인 반면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두 식품은 위에서 소화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노년층은 위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면서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한 경우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면 위 배출 시간이 지연되고 위산 역류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다 같이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이제 곧 핵감자가 출하될 시기인데요. 참외와 감자를 같이 먹는 것이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둘은 소화 방식이 달라서 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감자는 전분이 많아 위에서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참외는 수분이 많고 위액을 희석시키는 성질이 있어 감자의 소화를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이 두 식품을 동시에 먹으면 위 속에서 음식이 잘게 분해되지 못하고 미처 소화되지 않은 췌장으로 내려가게 돼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염이나 장염을 앓고 계신 분들 또는 장이 예민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전분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때 감자 반찬을 드셨다면 후식으로 참외를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에 차가운 참외를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에 속이 비어 있을 때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참외 한 조각을 드시면 시원해서 좋긴 합니다만 이 습관이 위장에는 큰 자극을 줍니다. 공복에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면 위 점막이 놀라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위액 분비가 과다해져서 위염이나 위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위 점막이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공복 상태에서 찬 음식의 섭취는 위산과다 분비와 위 점막 자극을 유발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참외는 상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런 참외는 어떤 식품과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참외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첫 번째는 바로 참외 껍질입니다. 참외 껍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깎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참외 껍질에는 속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심지어 암세포 억제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학술지에서는 참외 껍질 추출물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혈관 청소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 있는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참외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단
껍질은 깨끗이 세척해서 드셔야 하며 유기농 제품이나 베이킹 소다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참외씨입니다. 아니, 씨를 왜 먹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 참외씨 안에는 숨은 보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참외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 식이, 섬유,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관련된 효과가 실제로 입증되기도 하였는데요. 당뇨병 연구 저널에서는 참외씨 추출물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참외씨를 꾸준히 드시면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10 알에서 15알 정도만 씹어 드시는 것이 적당하며 너무 딱딱할 경우 살짝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요거트나 주스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엔 참외 먹을 때 씨는 꼭 뱉어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잘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참외와 요거트가 어울릴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짝꿍입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 속 나쁜 균을 줄여주고 좋은 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참외 속에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배변 활동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국제분자과학저널에서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면역력과 대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떨어지고 변비가 자주 오며 대장암의 위험도 커지게 되는데 이때 요거트와 참외를 함께 먹으면 이런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간식으로 참외를 깍둑 썰기해서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셔보세요. 상큼하고 달콤하면서도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입니다. 가지는 보라빛 외관과 부드러운 속살이 특징인 채소로 특유의 물컹한 식감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찜, 볶음,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예방은 물론 암과 심장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지의 효능과 함께 가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 3가지 그리고 가지와 함께 먹으면 효능을 더욱 높여주는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가지의 올바른 보관법도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가지의 모든 이점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가지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효과 및 노화 예방.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는 노화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의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나스닌이라는 안토시아닌은 세포막을 형성하고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세포 노화를 늦추고 주름 형성을 억제하며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부 건조, 주름, 세포 손상과 같은 노화 현상을 늦추는데 가지의 항산화 성분은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스닌은 두뇌 세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노인성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심장 건강 유지. 심혈관 질환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지는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지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가지는 이를 억제하여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속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며 혈관과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은 가지의 또 다른 중요한 항산 화제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부전, 동맥경화와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결합해 가지는 심장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식품이 됩니다. 세 번째, 암 예방. 노년층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세포 손상과 염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클로로겐산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세포 손상과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염 증제와 항산 화제로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지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DNA를 보호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역시 암 발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지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대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발암 물질이 장을 통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대장암 예방에 크게 기여하며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 및 당뇨병 예방. 노년층에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가지는 저칼로리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중 관리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가지를 섭취하면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의 관리에도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지의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또한 가지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가지를 섭취함으로써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도 건강한 식단의 일환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뇌 건강 및 치매 예방. 노년층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은 아마도 치매일 것입니다. 가지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성분인 나스닌은 강력한 뇌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지에 포함된 비타민 C와 비타민 A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여 뇌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가지 속 비타민 A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신경 전달 과정을 원활하게 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기억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뼈 건강. 노년층에는
골다공증과 같은 뼈 관련 질환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가지는 뼈 건강을 보호하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골밀도를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특히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골 손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가지도 잘못된 식품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할 3가지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 가지와 우유를 함께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반면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으며 특히 노년층에서는 우유를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가지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이 길어지며 위장에서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의 칼슘이 가지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과 결합해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지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으로는 식물성 우유, 예를 들어 아몬드 우유나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식물성 대체 음료는 소화가 쉬우면서도 가지의 영양소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감자. 감자와 가지는 영양학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지만 함께 섭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지와 감자는 모두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느리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2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위장이 과도하게 부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화가 느려져 노년층에서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는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가지의 혈당 조절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지와 함께 섭취할 더 나은 탄수화물 대안으로는 현미나 퀴노아와 같은 저혈당 지수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식품은 가지의 섬유질과 함께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오이. 오이와 가지를 함께 먹으면 예상치 못한 소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한 채소로 소화가 매우 빠릅니다. 반면 가지는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2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속도 차이로 인해 위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 가스를 차게 하거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이러한 소화 불균형이 더 자주 발생하며 더 많은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가지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찰떡궁합 3가지 식품입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 가지는 수용성 비타민과 함께 지용성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이 성분들이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될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지를 구워서 올리브 오일로 살짝 코팅한 후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볶음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면 가지의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노화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 마늘. 가지와 마늘은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황금 조합입니다.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이고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항염증 및 항균 작용을 돕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염증성 질환이나 관절 문제를 예방하는 데 이 조합이 매우 유익합니다. 가지를 볶을 때 마늘을 함께 넣어 향을 더하거나 구운 가지 위에 다진 마늘을 함께 살짝 올려 먹으면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를 높여줍니다. 마늘은 심장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가지와 함께 먹을 때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토마토. 가지와 토마토는 항산화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항암작용을 하고 특히 전립선암, 폐암, 심장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 노화 예방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채소는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서 몸에 더 큰 이득을 줍니다. 가지와 토마토를 함께 스튜로 만들거나 가지와 토마토를 같이 구워서 샐러드로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이 조합은 노년층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지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려면 적절한 보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채소로 잘못 보관하면 빠르게 무르고 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관법을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냉장 보관. 가지의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냉장 보관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차가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가장 차가운 곳보다는 오히려 약간 따뜻한 야채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세척하지 않고 종이 타월이나 신문지로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야채 칸에 보관하세요. 종이 타월이나 신문지는 가지의 습기를 흡수해 껍질이 축축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비닐봉지를 꽉 묶지 말고 약간 공기가 통하도록 묶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야채 칸에서 4일에서 7일 정도 신선도를 유지하며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온 보관. 실온 보관도 가능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특히 날씨가 너무 더운 경우에는 실온 보관이 어렵습니다. 가지를 햇볕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너무 덥거나 너무 습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실온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보관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효능과 가지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식품 3가지, 가지와 함께 먹으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식품, 그리고 올바른 가지의 보관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